우리 또 곽종근 예.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분도 사실 핵심이죠. 그렇죠. 이 지난 4차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지난주죠.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네네. 이른바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네. 특전사령관을 12월 6일 날 찾아가가지고 국회에서 네. 국회의원들 빼내라고 잡아오라는 지시가 있었죠. 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네네.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는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 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들어봤더니 네. 우리 원본 영상 있죠. 그 주블리 TV 주벌리 김병주 진짜로 요원이라고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잠깐 준비가 윤석열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가 전화를 받았던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그거 네.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네. 윤석열 그다음에? 대통령 딱 한 번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예.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의원들을 뽑아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은 제가 현장에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네, 법적인 요건 책임을 그러니까 지는 문제가 생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인원과 요원을 분명히 전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 그리고 지금 의원이라고 저희 다막을 다는데 인원들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원들이라고. 말은 요원이라고 하는데 자막은 인원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라고 저희 나왔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네. 많은 부분들이 저기에서 요원이라고 했다는 거에서는 네. 지금 이론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요원들을 빼내라고 전임 장관으로부터 네. 지시를 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바로 받아가지고 예. 국회의원들을 그렇죠. 하니까 그때 국회의원으로 바꿉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탄핵 심판 헌재 재판정에서는 전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 네. 당사자가 나는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예.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다.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이든 날리면이랑 비슷한 사건 같지 뭐 않아요? 그렇게 되는 요원, 거죠. 의원 이런 식으로 예. 해갖고.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곽정원 의원이 어저께 이제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거기에 곽정권 전 특전사령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다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인원도 맞고 요원도 맞고 국회의원도 맞다. 다 맞다. 다 맞다. 황희정승 나셨네. 다 맞다. 네. 그리고 요원들 빼내라고 한 거는 내가 빼내라고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원들은 내가 빼내라고 했다라고. 김용현은 어. 국회의원들 빼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마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분명히 방금 보셨잖아요. 전임 장관이 전화해서 네. 지시로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다. 네. 그리고 빼낸다는 표현이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빼낸다는 표현을 군에서 병사들 할 때 야 빼 졸로 보내 철수시켜서 이동시켜라 아니에요? 예, 그 뜻입니다. 예. 국회의원들한테 야 국회의원들 지금 안에 다 있어 의결 정족수 안 돼 다 잡아 뭐 이럴 때 빼내라고 하기보다는 저 군사적으로 작전할 때 네. 철수시킨다는 뜻으로 썼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본인 자체가 어제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장관이 지시한 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 진술을 믿어줘야 되는데 네. 말이 너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요. 방금 첫 번째 보여줬던 거. 저것도 12월 6일이네. 저 지금 김병주랑 박선원 의원이 찾아가서 맞아요. 같은 날 난리 났잖아요. 네, 12월 저것도 네. 그러니까 7일 날 탄핵하기 직전에 네. 저기 가서 12월 6일 날 뭐라고 했냐면은
그 누가 지시했어요? 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 대통령 전화 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 한 번 왔습니다. 무슨 얘기했는데 707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이동하는 걸 물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말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방금 보셨는데 그다음에 또 두 번으로 바뀌잖아요. 두 번으로 바뀝니다. 네. 저분 말이 12월 6일엔 저랬다가 12월 7일 날 1차 탄핵 기각되고 네. 12월 14일 날 다시 2차 탄핵안 발의 앞두고 있는 12월 10일에 네. 국회 청문회가 또 열립니다. 네. 그 국회 청문회 하는 날은 와가지고는 사실은 두 번 있었습니다. 707 어디까지 와 있냐 한 번 있었고 네. 두 번째 전화 와서 아직 의결 정족수 다 안 찬 것 예. 같으니까 빼내라고 했다. 어. 첫날은 전혀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언급도 없었던 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빼내라고 했다는 말을 네. 12월 10일 날 합니다. 그렇죠. 이게 12월 6일에는 대통령이 707 어디 와 있나 한번 물어봤다.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 12월 10일 네. 청문회에서는 아니다. 그 한 번 한 번 또 있었는데 그때는 의견 정족수가 안 되니까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다. 아까 한 번 통화했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본인이 12월 6일 날 저렇게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저 때 발언이 거짓말 같은지 진실 같은지 한번 거짓말 탐지기처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가 전화를 받았던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저 보십시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라고까지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7, 8, 9, 10 나흘 만에 기억이 갑자기 뇌세포가 살아나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뇌세포 어딘가에 통화의 기억이 죽어 있다가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지 어쨌든 않아요? 뭐 어쨌든 말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점만 저희가 네. 저분이 뭐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어제도 나와가지고 추미애 국정조사특위위원이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뭐 의원들 빼내라라고 네. 했다는 식으로 어저께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이제 본인 뭐 그 발언을 바뀌고 있는 거는 이제 아시겠고요. 그리고 치매인가 올라서 치매인가. 근데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어저께 추미애 의원이 질문할 때 죄송합니다. 예. 기억 형상 뇌세포. 기억 이거 형- 재밌네요. 네. 그 기억 형상 총있죠. 추미애 의원이 지혈하면서 추미애 의원도 찝찝하잖아요. 네. 저 때 분명히 12월 6일 날 주블리 김병주 TV에 나와서 네. 대통령 한 번밖에 안 했다 얘기 있는데 그리고 인원이다 요원이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 추미애 의원이 어제 또 물어봅니다. 그때 국회의원만 본회의장에 있었지 작전팀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또 뭐라 했냐면 작전팀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 보신 거기 보면은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부 인원은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일부 인원은 밖에 있었다라고 그때 작전팀이 안에 있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나와가지고 또 추미애 의원이 어저께 그날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원들을 빼낸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요원을 빼내라 인원을 빼내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그게 말을 잘못한 거고 국회의원이라고 했지만 네. 실제 그 안에는 그 인원들 이른바 군인들은 없었지 않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예,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아까 주블리 김병주 TV에서 뭐랬냐면은 일부 인원들이 우리 요원들이 안에 있었고 일부 요원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뭐 곽규택 의원 이런 사람들은 질의하다가 숨 넘어가더라고요. 속 터져갖고. 속이 터져가지고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근데 이게 말 바뀌는 게 이제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의사표결 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느냐. 그게죠. 이것은 사실은
여러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기 내란으로 때문에 보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걸 갖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팩트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고 그러므로 이 진술이 최초 진술 어땠고 그다음 진술 어떻고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시간표 순으로 정리를 잘 해서 갖고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고 그래야 생각을 될것 합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빠뜨린 게 저번에 오염 가능성이 큰 게 네. 전날 12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빼내라고 했다라고 네. 그러니까 두 번 전화 왔다라고 바뀌기 전에 네. 박범계 의원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네, 네. 김영태 707 특임 단장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제에 사진 나왔습니다. 저 정말 끔찍했죠. 예, 그 발언하기 전입니다. 네. 저게. 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네. 자기를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맞습니다. 만들어 달라는 그런 협의를 했던 것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 사실은 저게 민주당에서 먼저 공익 신고자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공익 제보자, 공익 제보자 저측에서 신분으로. 공익 제보자 신분을 먼저 요청을 한 건지는 아직 확인되고 네. 있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곽종근 씨는 공익 제보자로 초기에 네.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팩트이기 때문에 예. 저 와중에서 어떤 기억 형상, 기억 조작, 기억 형상의 예.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크게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네. 12월 7일 임박해서 있었고 그리고 12월 14일 임박해서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 예. 그리고 박범계 의원까지 예. 뭐 되게 노력을 했겠죠. 네. 관계자들 여러 사람 이렇게 포섭도 하고 예. 설득도 하고 그리고 뭐 실마 공익 제보자 신분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예.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별들은 다 기소당했는데 예. 지금 홍장원 1차장은 재판도 안 받고 있거든요. 네. 기소도 안 받았고 네. 그러니까 뭐 별로 한 역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얘기도 되죠. 그리고 별로 한 역할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은 동시에 뭐냐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증언 반증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병력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뭐 기소도 됐는데 향후 재판에서 저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거의 헌법 재판이 일종의 진실 공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한 이거는 뭐 완전 진실 굉장히 공방이 돼 버렸어요. 아주 긴박한 형사 재판을 형사재판, 예. 지금 저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일보 신문에서도 예. 지적을 했지만 계엄령이 발동하고 그다음에 해제된 이후에 군인들이 네.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 앞에 나와서 맞아요. 그야말로 막 뭐 무슨 저 폐잔병처럼 또 혹은 무슨 점령당한 사람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변명하고 울고 눈물 짓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군이 한심하다, 장성들이 한심하다, 장성들이 부끄럽다, 민주당이 장성들을 너무 괴롭힌다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네. 저희는 그때 사실 그 시각보다는 네. 저 발언은 오염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굉장히 계속, 강력하게 제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저희는 계속 그 관점이 있었죠. 네. 예. 저희는 이 부분에서 발언에 그들이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은 다 사실인가? 그들이 민주당 의원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은 정말 100% 사실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부터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